네, 안녕하세요. 꿀원장 강현수입니다. 푸바오 하면은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죠. 올해 4월이면 또 돌아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그러실 텐데, 사실 저희도 이제 원내에 푸바오 사진이 있습니다. 판다라고 하면은 제일 매력 포인트가 아무래도 눈 주변을 싸고 있는 다크서클이겠죠. 푸바오의 인기에 한몫을 하는 다크서클인데, 실제 저희한테 있다면 모두가 없애고 싶어 하고 우리의 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다크서클이 참 문제인데, 이거를 정말 없앨 수는 없는지,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앨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냐면 뭐 다크서클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결을 조금 해줄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하면은 딱 그 증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눈 주변이 어두워지는 걸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두워지는 뭐 경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색소가 남는 거겠죠. 말 그대로 어두워지는 색소가 남는 거. 이제 흔히 우리가 갈색의 색소가 이렇게 침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얼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또 멜라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색소가 막 남아버리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눈 밑에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갈색 빛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아토피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비염이 있다든지 그러면 눈 주변이 가려우니까 막 끓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끓고 막 비비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멜라닌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갈색의 색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경우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밑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인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노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눈밑이 꺼지기도 하고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혈관이 비쳐 보인다든지 근육이 비쳐 보인다든지 지방이 좀 비쳐 보인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 뭐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눈 밑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그냥 젊을 때 이제 건강할 때는 뭐 티가 안 나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갑자기 앞으로 돌출되어 보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뭔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튀어나오는 부분에 의해서 지방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비쳐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을 싸고 있었던 이제 그 눈물고랑에 눈 밑에 눈물고랑에 인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꺼지면서 오히려 거기는 꺼짐에 의해서 조금 어둡게 비쳐 보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구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눈밑이 많이 꺼지는 경우예요. 눈밑이 꺼지다 보면은 뭐 노화에 의해서 꺼질 수도 있고, 실제 내가 젊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꺼지니까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나 그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좀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혈관에 의해서 좀 푸르스름하게 보인다거나 근육에 의해서 좀 붉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보이는 다크서클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크서클이 사실은 피곤하면 생긴다고도 많이 알고 있긴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이유대로라면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하면 생기는 건 맞나요? 피곤해서 생긴다는 아닌 것 같고, 피곤하면 더 심해질 수는 있다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다크서클 생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너 피곤한가 본데? 피가 어디서 입술에 피가 묻어 나오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아까 막 혈관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 밑에 주변에서 보면 혈관이 되게 많이 분포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뭐냐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로하거나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림프 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눈 밑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그 피가 고여 있겠죠. 이제 고여 있으니까 더 진하게 보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뭐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색보다는 더 심하게 보일 수는 있다. 예, 그래서 피로감을 좀 줄이면, 한마디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주신 원인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다크서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진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원부터 가진 않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눈을 건강하게 해주면 좋겠죠. 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늘 얘기하는 보습적인 부분,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 밑은 조금 소홀하기도 하잖아요. 크림 바르고 갈 때도 눈 밑은까지는 꼼꼼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눈에 들어갈까 봐. 저는 눈에 들어가면 너무 따가워서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좀 잘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눈 밑에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주름 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더 다크서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적인 부분들 잘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크림들 있죠. 도미나 크림 같은 거, 이제 그런 크림들도 있고,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해본다면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써봐도 좋고, 영양제도 좀 먹어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굴에도 좋을 수 있고 눈에도 좋을 수 있거든요. 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루테인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눈 건강도 있지만 눈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오메가3도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철분제. 여성분들은 철분제도 좋아요. 이게 이제 빈혈 수치가 좀 낮으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철분제를 통해서 빈혈 수치를 좀 높여놔도, 특히나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좋고, 혈액 순환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지? 디오스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혈액순환제 같은 걸 좀 먹어줘도 아까 말씀하신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사실 자외선을 좀 차단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게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자외선에 민감해지면 항상 멜라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노화도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선크림도 눈 밑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되겠죠. 어쨌든 꼼꼼히 바르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기 전에 그런 걸 먼저 한 번씩 해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병원에 와야 되겠죠. 왔을 때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거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색소의 문제다. 눈을 자주 가려움 때문에 비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안 비비게 해야 되겠죠. 그럼 가렵지 않게 해주는 약을 좀 드신다든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연고를 좀 발라본다든지, 그래서 일단 증상적인 거 완화하고, 남아있는 이제 그런 멜라닌 색소들은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토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해줄 필요는 있고, 이럴 때 아까 도미나 크림 약국에서 하는 것처럼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멜라논 크림이나 예전에 많이 했던 스티바이, 요즘 20 크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꾸준히 같이 해주면 멜라닌을 억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이제 그리고 아까 구조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지방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경우는, 그냥 돌출만 되는 경우보다도 돌출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물고랑이 꺼지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때는 1번은 아무래도 수술이죠. 우리 흔히 얘기한 지방 재배치 수술 있잖아요. 이게 수술이고, 수술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주파 시술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꺼진 부위는 필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콜라겐 주사 같은 걸 해서 좀 채워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결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어두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 근육이 비쳐 보일 정도로 꺼져 있으면 이제 꺼진 문제들은 채워주면 되겠죠. 사실 예전에는 부드러운 필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비쳐 보이는 증상에서 좀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기도 하고, 또 유지기간 좀 짧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런 필러 잘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눈 밑에 할 수 있는 울트라콜 같은 이제 콜라겐 주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좀 볼륨을 좀 채워주면 이제 그런 비쳐 보이는 게 좀 덜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잔주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레이저를 한다든지 아이 울세라, 뭐 아이 올리지오, 아이 리쥬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좀 그래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눈 밑에는 살이 되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 레이저 이런 걸 하면은 오히려 피부에 더 민감한 자극이 돼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눈 밑에 하는 레이저는 또 거기에 맞는 깊이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하는 레이저의 깊이랑 눈 밑에 하는 레이저 깊이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일단 팁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에 하는 팁보다 훨씬 얇은 팁, 그런 팁으로 해서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도 큰 자극 안 될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효과도 나쁘진 않고 탄력적인 부분을 좀 잡아주는 데서 도움은 됩니다. 네. 통증이 많이 있거나 하지 뭐. 얼굴보다는 덜해요. 마취 크림을 안 발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 저는 아픈 거 싫어해서. 우리가 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시술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 복합 시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만족도 또한 100%막 이전처럼 돌아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크서클은 생기기 이전에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 얼굴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눈 주변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크서클 때문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덜 피로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수분 보충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운동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 피로감을 좀 덜하게 그리고 뭔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기는 시기를 조금만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보일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크서클에 대한 치료는 정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원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느낄 정도의 만족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 이제 그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피곤하냐, 뭐 피로하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덜 들어야죠.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원장 강현수였습니다.